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반응하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이 부분 등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좀 중요한데, 만약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강세가 계속된다 라고 하게 되면 구조적 디커플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중장기 전망을 하는데, 그리고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된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이제 이 달러를 강세로 유도하는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패권적인 부분, 그리고 이 세계 경제의 지배력, 결국은 파워죠. 미국의 파워. 이거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확인된다라면 달러화 강세는 계속되고 전 세계 유동성은 미국으로 전부 다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침마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을 켜고 볼 거가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저녁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조적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달러의 강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하나가 역시 부채 문제인 거죠. 이 미국의 부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리고 또 이 부채 문제를 더 의식하게 되는 부분이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리고 발행 금리를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채와 부채에 연동되는 이자의 늪, 이거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짓게 되냐면 미국 정부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미국의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가는 거가 맞다라는 거죠. 글씨 너무 못 썼네요. 그래서 한때 저런 것들, 이런 게 어떤 현상에서 만약에 나타나게 되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던 구간에 미국 백악관 관련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그런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외신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파워가 실추됐다라고 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차이에 대한 변화 판단은 지금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 구조적 디커플링에 갈 수 있는 정도로 달러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희망과 기회 요인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부합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검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15일